나무를 만나고 나무를 느끼며 눈뜨게 된 세상. 그 문을 열어준 건 남녘의 푸른 자연이었습니다. 제주에서 나래를 펼친 목칠공예가 김현성을 만나봅니다. 오름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중산간 마을. 이곳에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작업에 쓸 목재를 다듬는 중인데요. 김현성 작가는 수작업을 고집하는 원칙주의자입니다. 목재의 이제 표면을 대패로 이제 말끔하게 한번 이제 깎아보는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목리를 좀 확인하고, 이 부분이 사실 목가구를 만들건 어떤 조각을 하건 이 목리를 확인하는 이 첫 번째 단계, 손의 문화거든요. 손의 기억이고 손으로 하는 행위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기계로 그냥 바로 넣으면 빠듯빠듯하게 잘 나오는데, 글쎄요, 좀 영혼도 없고, 기계를 쓰더라도 반드시 손으로 한 번씩 거쳐보고 그런 과정을 꼭 하려고 노력합니다. 표면을 깎아내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나무의 결을 파악하는 교감의 첫 단계입니다. 목공예가로 살아온 13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 온 건 전통 목가구입니다. 나무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료인데요. 터전을 제주로 옮기면서 작업 방식에도 변화를 꾀해야 했습니다. 제주에서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런 거는 아무래도 습기겠죠, 습기. 습한 이 기후 때문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애먹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 습을 잡아내려고 1년 12달 화목난로를 뗐어요. 한여름에도 막, 그러면 여기 실내 온도가 막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땀으로 완전 목욕을 하면서도 그렇게도 계속 화목난로를 뗐었는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낸 거는 그 기후를 받아들이되 그 습이 꼭 없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백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백골 상태까지 만들어서 이제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한 2주 정도 난방을 해서 좀 습을 빼내는, 그렇게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재료와 기법을 고수하되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한 가구도 선보였는데요.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작가에게 미니어처 제작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아이디어를 더하는 마중물이 되줬습니다. 절대적인 치수가 필요한 게 목가구이지만, 그 절대적인 치수 안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인간에 대해 이해한다면 조금 더 다른 치수로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의 시작점이죠. 사실 저렇게 함으로써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저 미니어처들은 단순히 어떤 뭐 1대1로 제작하기 전에 습작해보는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저걸로써 그 이상의 것도 사실 구현이 되더라고요. 미니어처를 한번 제작을 해보면 그 1대1로 구현해냈을 때 이미지에 그 더해진 플러스에 무엇인 어떤 덩어리, 그런 것까지도 유추가 될 수 있어서 꼭 그래서 웬만하면 미니어처를 꼭 한 번씩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식탁 아닙니까? 이게 뭐 좌탁이 될 수도 있고 닭이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뭐 이제 바둑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건 이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밀어드리고, 저희 아버지는
또 어머니에게 밀어드리고 또 남동생은 또 형은 나한테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이렇게 서로 앉아서 밥을 먹는 전통의 형식은 빌리되 현대적인 어떤 미감으로 접근했을 때 전혀 입댈 것이 없는 그런 작업. 사실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거든요. 소재도 우리나라 전통 목재인 참중나무와 느티나무를 사용했고 오동나무로 낙동을 했습니다. 어떤 가족에 대한 제가 담고자 있는 사랑을 또 담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목재를 태워서 갈아내기를 반복하는 탄화 기법은 김현성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검은 빛깔에 질감이 도드라질 뿐 아니라 표면의 강도도 높아지는데요. 김현성 작가는 최근 수년에 걸쳐 목조각 작품인 결 연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직관에 비중을 둔 다양한 변주는 작가의 치열한 고민이 투영된 자화상이나 진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주에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목가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잘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예쁘게 만들 거야? 아니더라고요. 결론이 어느 정도 섰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한 이해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이해하고, 왜냐하면 가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보다도 더 많은 스킨십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죠. 가장 많이 안고 사용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그 많은 스킨십을 유발하는 그 어떤 물체 그런 것들을 내가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사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것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가구를 만드는데 그만큼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오름자락이 품은 숲은 김현성 작가가 즐겨 찾는 곳입니다.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터전. 작가는 자연 안에서 무한한 영감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모든 이미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숲에는 모든 그림이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구를 발견하기도 하고 조각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딸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숲에 갈 땐 스케치북을 꼭 챙겨가는데요. 자연의 인상을 포착하는 스케치 작업인 에스키스는 조각 작품의 토대가 돼주기도 하지만 창작의 외연을 넓히는 몰입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의 작업엔 나름의 수칙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자연의 소재로만 작품을 완성하는데요. 남는 건 그 순간의 형상을 기록한 사진 한 장이 전부입니다. 일단 자연예술은 딱히 그러니까 자연에서 뭘 어떤 걸 해야지라는 그런 것보다도 남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자연의 어떤 1차원적인 자원 소재로 자연에서 이루어진 즉흥적인 사실 구상은 하겠죠. 구상은 하겠지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결국에는 뭐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비가 내린다든지 그래서 며칠 뒤에 가보면 사라지고 없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남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작업에 가장 어울리고 또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끊이지 않고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가구와 목조각을 넘나드는 작가에게 자연 미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는 고마운 징검다리이자 활기가 되줬습니다. 다시 작업의 시간입니다. 개인전을 앞두고 새로운 작품을 구상 중인데요. 역시나 모티브는 숲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슬러그 벤치 같은 경우에는 민달팽이의 형상을 그대로 따왔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수축했다가 팽창하면 엄청 커지고 또 엄청 작아지고 하는 것을 제가 비 오는 날 봤는데요. 이런 민달팽이의 어떤 형상을 빌려서 여러 사람이 앉고 또 쉴 수 있는 이 사람이 일단은 앉는 이 부분들이 사실 이 굴곡이 이제 밴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제 뭐 전부 다 앉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앉는 부분이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굴곡이 아름답게 그리고 매끈하게 작업이 돼야겠죠. 이제 구상을 구체화할 단계. 재료로 택한 건 상수리 나무입니다. 둥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목재를 쪄야 하는데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굴림, 그런 라운드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 습식 밴딩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슬러그 벤치의 그 하부의 뼈대라든지 몸체를 전부 다 감싸고 있는 그런 살대들,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구현해내기 위한 스팀 밴딩. 보통은 압력 밥솥을 사용한다는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를 녹이는 스티머를 직접 개량했습니다. 다 쪄졌으면 꺼내서 바로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바로 이제 시간이 한 1분 내에서 끝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굳어져 버려서. 처음에는 2개 먼저. 타이밍이 좌우하는 작업. 숙련된 전문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입니다. 나무가 휘는 형태와 간격도 정확하게 맞춰 잡아야 하는데요. 조금의 오차에도 모양이 어긋나거나 나무가 꺾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감독님이라서 오늘 한 방에 잘 됐네요. 어떤 날은 부러지고 하루 정도 굳혀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만드는데 이틀이 걸리는 거죠. 사실 이 두꺼운 부재가 단숨에 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쪄서 휜다고 하더라도 얇게 켜서 물성을 이해하는 게 이거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항상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남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삶의 기준점은 돼요. 확실한 건.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고독하지만 그래도 참고 할 수 있지 않나. 꼭 무엇이 돼야겠다. 뭐 훌륭한 작가가 돼야지 아니면 뭐 유명한 예술가가 돼야지 이런 것보다 뭐 아무나 되면 어때요? 그냥
다만 내가 지금 매해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듯이 그냥. 제주시 원도심입니다. 작가들을 위한 작은 전시 공간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이 함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일상의 치유라는 전시 취지에 맞춰 최근에 작업한 미궁 연작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뭐 길을 잃고 혼돈하고 헤매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가고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겨내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네, 그런 어떤 지점을 찾고 싶고 또 담아낸 작업입니다. 김현성 작가의 모든 작품은 일반적인 전시 작품들과는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작품을 만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재질의 특성을 직접 느껴야 한다는 작가의 철학이 반영된 특별한 관람법이죠. 최근작인 미궁 연작에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이 녹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혼돈과 희망의 끈을 반복되는 조형의 구도 안에 구현해냈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전시하신다고? 네, 오늘 여기서 전시해요. 김현성 작가가 원도심을 찾은 데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과거 목재소였던 이 공간에 작업실 겸 쇼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오랫동안 방치되고 고립되어 온 곳. 여기가 예전에 이제 목재소 터였던 장소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좀 리모델링을 거쳐서 여기 쇼룸 내지는 제 작업실로 사용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뭐 기계 소음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못하지만 여기서 조각 작업이라든지 설치 작업을 앞으로 병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처음 만났을 때 김현성 작가 저한테 이 공간이 본인한테 말을 걸었다고 어서 와라고 이제 참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네, 여기를 네 이곳을 꾸밀 수 있는 게 저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면적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에너지나 특성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그 작가의 성격과 부합하는 공간으로 사용됐길 바랬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일반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은 여기는 다 이제 철거가 되고 사실 나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정말 값진 재산인데 예, 이게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고 의미 있게 와닿았었죠. 손갈 데 많은 낡은 공간이지만 목공예가의 눈엔 잃기 아쉬운 흔적들이 가득한 귀한 곳입니다. 공간이 간직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작가. 머지않아 탄생할 작가의 작업실이 몹시도 궁금해집니다. 작가는 오늘도 변함없이 작업실에 있습니다. 슬러그 벤치 작업이 한창인데요.
아주 뜨겁습니다. 아직까지. 가로 6m, 세로 4m의 기다란 의자. 한 달 만에 조형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표면을 곱게 깎아주고 꼼꼼하게 사포질로 마무리해줍니다. 작가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는데요. 네, 실제로 밟아보면서 이제 제 무게감이 있으니 안전한지 제 무게에도 잘 버티는지 네, 확인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튼튼합니다. 느릿느릿 숲속을 거니는 민 달팽이를 본딴 의자. 머지않아 우리들 곁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줄 겁니다. 그 백골까지 이제 채색이 되기 전까지의 이제 지금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많은 생각이 일단 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너무 아쉬워요. 항상 모든 작업이 정말 완벽에 기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저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물성 자체가 인간의 DNA와 딱 맞닥뜨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우리한테 훨씬 더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소재인 거라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재가 또 관람하시는 또 관람객들에게 자연적인 치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렇게 목재라는 물성이잖아요. 이 물성과 또 사람과 또 스킨십 그리고 사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또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또 작가가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십여 년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목칠공예가 김현성. 치열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